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제작가입니다. 자, 지난 3년간 3년하고도 한 4개월 됐네요. 2017년도 초반에 이 차량을 만났고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을 했고 소비자분들한테 벤츠 E클래스 그리고 다양한 벤츠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정보 등등을 제공을 했습니다. 새로운 주인께 이제 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지난 3년 이상 타면서 느꼈던 소감을 정말 짧게 한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참 좋은 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중반쯤에는 이제 공개가 될 것 같고요. S클래스, E클래스와 함께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와서 웹상에서 동영상도 나오고 막 하는데 호불호가 너무너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뒤에 엉덩이부터 전면의 그릴 모양까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신형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잔존 가치가 상당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중고로 거래할 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 친구를 어렵게 선택을 하셔서 운용을 하시고 나중에 거래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네임밸류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자, 이쯤에서 제가 치명적인 결함 몇 개를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다른 걸 떠나서요, 와이퍼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음이 심하고 경험을 해보니까요, 6만 킬로 이상을 운행을 하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제가 봤을 땐 유리의 굴곡과 와이퍼 블레이드 고무는 훌륭합니다. 근데 이 유리의 굴곡과 각도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퍼를 움직일 때 소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단점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 와이퍼만큼은 결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사항들은 이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빗번짐,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함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멀티빔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십니다. 밤에 상향등 켜지고 맞은편에 차가 오면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사무실이 좀 시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골길을 많이 다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지는 않아요. 약간은 수동적인 부분이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빔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조금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신기할 수는 있습니다. 멀티빔이 있고 멀티빔이 없는 차이는 가격 차이가 몇 백이 차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매력적인 거는 야간에 도어를 잠그거나 이럴 때 그 파란색 불빛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점적인 요인들을 한번 언급을 하자면요, 이 차량만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가 크롬이잖아요. 이 부분이 자꾸 떠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눌러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플라스틱으로 대놓은 이 부분이 떠요. 근데 이게 좌측과 우측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사각시대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뜬다는 부분, 요거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렇게 도어를 열었을 때 카메라를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지금 때가 탔죠. 여러분들 나파 가죽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저처럼 이런 블랙진 청바지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오염, 이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는 동안 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오염은 된다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시거나 옵션으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범위니까, 만약에 저처럼 청바지 이런 거 많이 안 입고 기즈바지를 입거나 뭐 저처럼 이제 블랙진 이런 오염이 없는 옷을 입는다면은, 이게 암만 좋은 청바지라고 해도 색깔이 물이 들어요.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내장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딴 데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 시트에 요 밝은 색상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여기 눌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자, 또 다른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부메스터가 붙어 있죠. 요건 사실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오디오를 작업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요 커버를 작업을 해놨습니다. 오디오의 품질이 기본 순정 상태 노멀한 모델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산의 여러 가지 좋은 차들, 국산 브랜드에 비해서 오디오 품질은 서라운드는 좋으나
우퍼, 베이스적인 거는 상당히 약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장재는 정말 질림, 실증 나는 게 없었어요. 뒷좌석에 대한 것도 이 클래스는 상당히 크고 넓어요. 나름 국내에 비하면 작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족함 없이 잘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작은 공간에서 차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데가 여기에요. 이런 데가 조금 청바지 오염이 된다는 얘기인데 괜찮아요. 자, 시간이 지나도 3년이 넘고 5년이 돼도 분명히 이런 데는 저는 안 바뀌리라고 보장이 됩니다. 어디 하나 뒤틀리거나 뭐 상처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 프레임리스 룸필러도 깔끔하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는 조금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에는 상시 전원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다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벤츠만의 트레이드 마크고, 요건 제네시스에서 많이 좀 따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 느껴보니까 차량은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지 불만족이 높은 차량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 돈값, 그러니까 가성비, 금액이 비싸잖아요. 충분히 그만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E 클래스가 그래서 많이 보이는 거고요. 무리해서 E 클래스를 도전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지만, 차라는 게 또 욕심이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내 안전과 여러 편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2의 어떤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너무 카푸어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 대비의 가성비는 갖고 있다고 보여주는 훌륭한 차라고 보여집니다. 자, 계속 살펴볼게요. 엉덩이를 한번 와봤습니다. 이 친구는 이거는 뭐 나쁜 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있으면 좋겠죠. 수동입니다. 열을 때는 이렇게 톡 열리고 닫을 때는 수동으로 닫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얘는 트렁크 탈출이 없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영상을 예전에 담을 때 한 1년이 됐던 것 같은데 트렁크 탈출 버튼이 없어서 당황스럽다, 이런 뭐 썸네일을 써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크기와 이런 스케일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런 거리를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걸고 하기에 충분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하거나 후방 카메라가 이 안에 숨어 있는데 그럴 때 돌출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좋아요. 만족스러웠어요. 이쪽이 좀 많이 뜨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누르고 그랬는데 지금도 약간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거 빼고는 절대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없었습니다. 썬루프는 뭐 1년에 몇 번 쓸까 말까 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거의 승용차들은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를 막론하고 전 세계 어떤 차, 마세라티도 그렇고 페라리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벨트가 이 장력이 좋아서 막 당겨지잖아요. 근데 실수로 어떨 때, 특히나 겨울 때 그런 실수하거든요. 이렇게 당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닫다가 여기 데미지를 한번 먹었어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정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마감 요즘 제네시스가 많이 따라하죠. 이렇게 부드러운 융 재질로 싹, 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표현했고, 나머지 우레탄도 상위 최상위 등급으로 사용을 해서 요즘 제네시스가 많이 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여러 가지 뭐 장점적인 부분, 단점적인 부분을 제가 느낀 사항들을 정말 초간단하게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얘는 생각보다 연비가 너무 좋습니다. 저 고속도로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7km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평균 연비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 연비 이상으로 찍어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정주행을 하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쓰면은 27, 8km까지 정말 하이브리드, 경이로운 연비를 보여주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시내 주행에서 아무리 제가 과격한 운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급할 때는 좀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보장을 해줍니다. 몇 킬로까지? 13에서 15km 사이는 보장을 합니다. 과격한 운전을 해도. 그 이후로는 뭐 17에서 18을 찍으니까 연비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없었던 친구입니다. 1년에 뭐 서비스 A, 서비스 B가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센터를 들어가거나 사설업체에 가셔서 AS를 받아서 큰 돈 들이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럼플렛 타이어는요, 출고 후에 별도의 교체를 하지 않아도 아주 오래도록 탔습니다. 이 친구는 출고될 때부터 우리나라 한국 타이어로 출시가 된 독일 차입니다. 여러 가지 가성비적인 부분만 봐도 얘는 잘 세팅이 돼서 나온 차량이라고 보여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휠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휠은 살짝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잠시 하나만 더 제공하면요, 자, 이렇게 본넷이 개방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있어요. 올라가다가 조금 장력이 약해졌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알루미늄 바디이기 때문에 되게 가벼워요. 자, 저는 엔진룸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깨끗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리고 구성 자체가 일반 소비자분들이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정비 여러분들 잘 하시는 업체에 위임을 하셔서 수리하시는 것도 괜찮고, 수입차가 보증기간 끝났다고 해서 뭐 폭탄 가격이고 뭐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는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보증기간 끝난 차를 저는 몇 번 경험을 더 많이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사설업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저렴한 비용으로 고치면요, 저는 국산차 못지않은 가성비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진은 보시면은 거의 신차 컨디션이 정말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습니다. 정말로요. 이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가 된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인상 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많이 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그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이런 부분들 특히 제가 많이 세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그런 차량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자, 닫아 볼게요. 단점이 있다면 또 하나가 또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승용용 세단이다 보니까 주행을 하다가 돌팀이 좀 많았어요. 돌에 대한 어떤 상처 같은 부분들이 조금 남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만족스럽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를 선택을 했었고,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한 차량을 제가 장시간 협찬 받아서 이렇게 오래 탔는데, 팝업도 있고 전면에 크게 도드라 보이는 이 그릴은 상당한 운행에 만족감을 줬던 차량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렇게 벤츠 E클래스를 떠나보내고 정리 차원에서 방송을 한번 해봤고요. 어떤 좋은 차량을 또 협찬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인상 깊은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잘가 이클. 이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장단점적인 부분들을 제가 경험한 걸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신형 모델은 통풍도 들어가고 스마트 크루즈, 다양한 어떤 드라이빙 패키지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드라이빙 패키지가 생각보다 많이 쓸 사용 빈도가 적어요. 특히나 뭐 도심 사시는 분들은 더 심하게 사용 빈도가 적을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좋은 차량 맞고요. 다른 차량으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